안녕하세요. 오늘은 304번 할 차례죠. 304번. 시냅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시냅스는 흥분성과 억제성으로 구분이 된다. 그지? 그래서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흥분은 역방향으로 전해진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흥분은 역방향으로는 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시냅스에는 활동 전류의 확산에 의해 전달되는 전기 시냅스도 있다. 그지?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해서 전기 시냅스라 합니다. 4번에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후 신경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지? 참이 되겠지. 5번에 한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과 이웃하는 뉴런의 가지, 수상 돌기가 연결되는 부위를 시냅스라 한다. 그지? 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냅스는 두 세포가 연결된 연결부를 시냅스, 얘는 영어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하게 되면 접합부가 되게 됩니다. 시냅스는 감각기와 감각신경, 신경세포 사이에서 형성되는 시냅스, 또 하나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형성되는 시냅스, 또 하나는 신경세포와 반응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시냅스. 이때 시냅스가 형성되는 반응기는 골격근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보통 감각기의 경우에는 신경세포가 변형이 된 것들이 많으니까 감각기 신경세포에 대한 시냅스를 신경세포 시냅스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냅스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신경세포 시냅스, 이것을 뉴런 시냅스라 합니다. 신경세포 골격근 시냅스, 이것을 뉴런 근육 시냅스라 하거나, 일본 애들은 글자를 줄여서 쓰니까 신경근 시냅스는 일본말로 접합부, 그래서 이것을 신경근 접합부라 합니다. 시냅스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은 신경세포 시냅스, 즉 뉴런 시냅스가 기본적인 모델이 되게 됩니다. 뉴런 시냅스에 대한 것은 항상 시냅스 전세포는 축삭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는 시냅스 전세포, 여기는 시냅스 후세포, 시냅스 전세포의 축삭이 시냅스 후세포의 수상돌기와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것을 축삭 수상돌기 시냅스라 합니다. 시냅스 전세포의 축삭이 시냅스 후세포의 세포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축삭 세포체 시냅스라 합니다. 시냅스 전세포의 축삭이 시냅스 후세포의 축삭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축삭 시냅스라 합니다. 시냅스 전세포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를 시냅스 전세포라 하면, 시냅스 후세포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를 시냅스 후세포라 합니다. 이는 개념에 대한 것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시냅스는 둘로 구분하게 되면 전기적 시냅스와 화학적 시냅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 시냅스는 말 그대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전기적 시냅스라 합니다. 화학적 시냅스는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화학적 시냅스라 하고, 화학적 시냅스에서 주고받는 화학적 신호를, 화학 분자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전기적 시냅스의 경우에는 전기적 신호를 직접 두 세포가 주고받으려면, 생물에서 전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서 전기적 신호는 이온의 확산입니다. 물리에서는 전자의 이동이지만 생물에서는 이온의 확산이 전기적 신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온이 직접 확산이 되려면 이온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니까 두 세포 사이에 이온이 확산이 되려면 두 세포의 세포질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연결 통로가 앞에서 세포화할 때 우리 했던 것이지, 이것을 갭 정션, 간극 결합, 간극 연접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시냅스가 형성이 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간극 연접이 필요합니다. 간극 연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축삭말단으로 활동전이가 전도가 되게 되면 이 활동전이에 의해서 축삭말단에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나트륨이 이 공간과 농도차가 발생이 되니까 얘가 갭 정션을 통해서, 간극 연접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세포로 전도가 되게 됩니다.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공간을 탈분극시키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전달 방식을 전기적 시냅스라 합니다. 얘는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왔으니까 이곳에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활동전이가 오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시냅스의 경우에는 양 방향이 모두 가능합니다. 왼쪽에 있는 세포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포로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에서 왼쪽에 있는 세포로 전류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화학적 시냅스의 경우에는 화학적 신호니까 여기에 있는 시냅스 전 세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여기는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축삭말단의 소낭이라 해서 얘를 시냅스 소낭이라 합니다. 혹은 시냅스 소포라 합니다. 일본 애들은 소포란 단어를 좋아하고 우리는 소낭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엑소사이토시스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방출이 되게 되면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는 이 세포의 막에 있는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 수용체에 의한 이 세포의 생리활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화학적 시냅스라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이 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를 시냅스 전세포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이것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를 시냅스 후세포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를 시냅스라 하자, 여기를 시냅스 텀이라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한 것을 시냅스 전달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특히 화학 물질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된다 해서 이것을 화학적 시냅스라 합니다. 여기에는 이 전기적 시냅스와 화학적 시냅스에서의 차이는, 얘는 활동 전이가 전도되어 오게 되면 이 활동 전이에 의해서 일련의 기작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외 분비가 되어야만 되고, 이것이 시냅스 후세포의 수용체 결합을 해서 시냅스 후세포의 전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쨌든 아무리 짧아도 이 물질이 분비되기까지의 시간, 얘가 여기 와서 결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시냅스 지연이라 합니다. 반면 전기적 시냅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연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 활동 전이에 대한 전류가 간극 연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후세포에서의 탈분극을 바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 시냅스와 화학적 시냅스에서의 차이점은, 전기적 시냅스는 이온에 대한 확산이기 때문에 어디가 농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확산될 것이냐, 이 방향으로 확산될 것이냐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입니다. 근데 얘는 화학 물질을 엑소사이토시스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방향적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적 시냅스의 경우에는 시냅스 지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화학적 시냅스는 시냅스 지연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적 시냅스에서 먼저 시냅 전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상돌기에서부터 혹은 세포체에서부터 시작이 된 탈분극이 축삭 둔덕에서 활동전이를 형성을 해서 활동전이가 축삭 말단으로 전도되게 되면 축삭 말단에서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이 활성화됩니다.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에 의해 칼슘이 축삭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축삭 내부에 칼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칼슘의 농도 증가가 칼무둘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엑소사이토시스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풀어쓰게 되면 시냅스 소낭과 세포막의 융합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면 되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시냅스 소낭 속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세포 외 배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엑소사이토시스를 세포 외 배출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세포 외 분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은 생리학에서는 편하게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이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시냅스 후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세포의 막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친수성 신호분자에 대한 막수용체는 세 종류가 있지만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막수용체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온 채널 결합 수용체,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 이온 통로 연결 수용체. 또 하나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를 예전에는 이온성 수용체라 했습니다. G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대사성 수용체라 했습니다. 대사는 주체가 효소라 그랬지. 얘가 효소로 작용한다고 대사성 수용체. 얘는 이온에 대한 투과성을 증가시켜준다 해서 이온성 수용체라 합니다.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 활성이 변화가 되게 되면 세포막의 이온 투과성이 변화가 되게 되고, 이온 투과성은 저번 시간에 전도도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막의 이온 전도도가 변화가 되게 되면 이온의 유입, 유출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세포막의 막전압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막전압이라 해도 되고 막전이라 해도 됩니다. G단백질 연결 수용체는 G단백질의 활성을 변화시키게 되면 G단백질이 세포막에 있는 막 채널에 작용을 해서 막 채널의 막 이온 통로, 막 채널의 활성을 직접 변화시키거나 혹은 막 효소의 활성을 변화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되게 됩니다. 얘는 막 채널의 활성이 변화가 되니까 이것에 의해서 막의 이온 투과성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막 효소의 활성이 변화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가 활성화되게 되면 CAMP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2차 전달자라 하는 것이지. 2차 전달자의 농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2차 전달자의 농도 변화가 막 채널의 활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2차 전달자가 세포 내 효소의 활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2차 전달자가 CAMP가 되면 pKa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pKa가 세포막에 있는 막 효소를 인산화시켜서 활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어쨌든 종착역은 시냅스 후세포의 막전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세포의 막수용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시냅스 후세포의
막전압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막전압이라 해도 되고 막전이라 해도 되고, 이때 막전압의 변화는 탈분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분극은 축삭둔덕에서, 시냅스 후세포의 축삭둔덕에서 활동전이 형성을 촉진시킨다 해서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라 합니다. 과분극은 축삭둔덕에서 활동전이 형성을 억제한다 해서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라 합니다. 이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를 형성할 때 이 경로를 흥분성 경로라 하고 흥분성 시냅스 전달이라 합니다.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가 형성이 될 때 이것을 억제성 시냅스 전달이라 합니다. 이 경로로 관여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을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라 하면 되고, 이 경로로 작용하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라 하면 됩니다.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를 약자를 EPSP라 하고,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를 약자를 IPSP라 합니다. 여기에는 EPSP와 IPSP는 그대로 산술적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산술적인 합이 가능합니다. 이 합을 흔히 생리학에서는 일본말을 그대로 한글음으로 번역을 해서 가중이라 합니다. 시간적 가중, 시간합. 공간적 가중, 공간합.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도달된 탈분극과 과분극에 대한 것은 그대로 다 더해지면 됩니다. 이것을 총시냅스 후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등성 전위인 EPSP와 IPSP는 그대로 다 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총시냅스 후전이라 하고 약자를 GPSP라 합니다. 이것이 시냅스 후세포의 흥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산술적으로 더해진 값이 역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활동전이가 만들어질 것이고, 역치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면 활동전이가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냅 전달이다. 시냅스 전세포와 시냅스 후세포 사이의 간격을 시냅스 텀이라 합니다. 시냅스 텀으로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의 운명은 하나는 시냅스 후세포의 막에 있는 막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있습니다. 이는 글자를 번역을 하면 아세틸은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에서 어미를 떼고 연결어 1을 집어넣게 되면 아세틸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인 카르복실산과 콜린인 알코올 사이에서 에스테르 결합이 형성된 것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에스테르 결합을 가수분해한다 해서 에스테라제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말 그대로 아세틸콜린이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 결합을 가수분해하게 되면 얘는 빠르게 아세트산과 콜린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분해가 된 콜린은 시냅스 전세포로 흡수가 되어서 다시 재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냅스 전세포로 빠르게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놀레피네프린이라든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제거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상세포와 같은 주위의 신경교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이후에 너무나 빠르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에 의한 신호전달은 찰나의 시간에만 작용합니다. 즉 우리는 인지할 수 없는 너무나 찰나의 시간, 1000분의 1초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시냅스 전달에 대한 특징이 되게 됩니다. (305번에) 화학적 시냅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포와 세포가 간극 연적, 갭 정션, 얘는 전기적 시냅스에 필요한 구조이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다. 니언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한다. 그렇지.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화학적 시냅스이다. 디귿의 탈분극에 의해 전압 개폐성 칼슘 통로가 열린다. 이것은 시냅스 전 세포에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답은 너드가 되겠습니다. 전압 개폐성이라 해도 되고 전압 의존성이라 해도 되고 전압 개폐성, 전압 의존성 같은 말입니다. 다음 306번에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아미노산 계열의 글리신은 중추신경계의 흥분성 시냅스에 작용한다. 흥분성이 틀린 말입니다. 놀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은 수용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 흥분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혹은 억제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놀에피네프린과 놀에피네프린, 얘는 에피네프린. 이들에 대한 수용체는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로 구분을 하고, 알파 수용체는 다시 알파1, 알파2, 베타 수용체는 다시 베타1, 베타2, 베타3. 이들은 전부 G단백질 연결 수용체입니다. 아세틸콜린, 약자를 ACH라고 적는다 했지. 아세틸콜린의 경우에는 수용체가 니코틴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다 해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 합니다. 무스카린에 대한, 얘는 독입니다. 독인 무스카린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다 해서, 결합할 수 있다 해서 이름을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 합니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입니다. 얘는 전부 흥분성입니다. 그러나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로서 얘는 흥분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억제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흥분성이거나 억제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표준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 이들에 대한 수용체는 양이온 채널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 결합을 하되 이들은 전부 양이온 채널로 작용하니까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나트륨이 유입이 되니까 탈분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탐산과 아스팔트산은 흥분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C세포의 경우에 C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글루탐산이 분비가 됩니다. 이때 이 글루탐산은 흥분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억제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된 시각에 대한 정보 전달은 흥분성보다는 억제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글리신, 얘는 표준 아미노산입니다. 비표준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것이 가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리신과 가바 또한 마찬가지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 결합을 하되 얘는 음이온 채널로 작용하는 수용체 결합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이다.
이 이온 채널 연결 수용체는 활성화되게 되면 염소 이온이 유입되게 됩니다. 양이온이 유입되는 것과 음이온이 유입되는 것은 전기적인 것은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음이온이 유입이 되니까 막이 과분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두 신경전달 물질은 억제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얘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아미노산 계열의 놀에피네프린은 자율신경계 내에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해서 아미노산 계열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놀에피네프린은 아미노산 계열이 아니라 아민계인 것이지 아미노산이 변형이 된 것으로서 얘는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미노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율신경계 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흥분성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옳지 않다. 3번에 아민 계열 신경전달 물질 중 도파민은 트립토판에서 유리하고 도파민이 생성되는 경로에 대한 것은 앞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놀에피네프린 전구체이지 도파민은 도파로부터 만들어지게 되고 도파는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타이로신 혹은 티로신, 도파민에 대한 전구체가 티로신이라 해야 되고 세로토닌에 대한 전구체가 트립토판입니다. 따라 세로토닌과 도파민, 놀에피네프린 전부 아미노산에 변형된 물질들로서 전구체는 도파민과 놀에피네프린은 티로신이라 해야 되고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 해야 됩니다. 4번에 신경펩타이드 계열의 엔돌핀은 출산과 같은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뇌에서 생성이 되게 된다. 참이 되겠지. 그와 같은 강력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쇼크에 의해서 죽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이 통증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경펩타이드인 엔돌핀이다. 답은 4번이다. 다음 307번에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얘는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1번에 아세틸콜린은 심장에서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킨다. 아세틸콜린은 부교감 신경의 절후 섬유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지 부교감은 순환 호흡을 억제하고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킨다. 놀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킵니다. 반대인 것이지. 이번에 큐라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억제한다. 큐라레라고 하는 물질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억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세틸콜린은 운동뉴런에서 방출되어 이때 운동뉴런은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체성운동신경을 말합니다. 체성운동신경과 연결된 것이 골격근이지 골격근의 수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이다. 체성운동신경은 골격근을 지배하면 자율신경은 심근과 평활근,
분비선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운동신경입니다. 4번에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억제하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 얘를 억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못하니까 아세틸콜린의 자극이 지속되게 됩니다.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신호 전달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에 대한 신호 전달은 강화되게 됩니다. 혹은 강해지게 됩니다. 혹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 5번에 보톨리누스균 독소를 보톨리누스 독소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상품명을 보톡스라 합니다. 보톡스는 시냅스 말단에 작용을 해서 아세틸콜린의 방출, 엑소사이토시스를 억제하는 것이 보톡스가 하는 기능이 되게 됩니다. 보톡스와 큐라레는 대표적인 물질이니까, 유명한 물질이니까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이 큐라레가 되게 되면 위궤양 치료제로서 많이 이용되는 아트로핀은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저해합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억제하는 것은 대표적인 물질이 네오스티그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큐라레와 보톡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되도록이면 꼭 기억하자. 더 추가한다라면 네오스티그민,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저해하는 것이 아트로핀. 다음 308번에 화합물 A는 칼슘의 세포막 이동을 차단시키는 킬레이트 제제이다. 화합물 A가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얘는 세포막 이동을 차단시키는 것이니까 칼슘에 대한 킬레이트를 처리해서 칼슘의 이동을 차단시키게 되면 시냅 전세포의 축상 말단으로 칼슘이 유입되지 못합니다. 칼슘이 들어와야지만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가 되게 됩니다. 시냅스 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감소시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이지. 신경 전달 물질은 방출된다는 말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시냅스 후 뉴런의 리간드 개폐성 이온 채널을 열어놓아 리간드 개폐성 이온 채널이 열린다는 말 자체도 옳지 않을 뿐더러 얘는 시냅스 후 세포에 작용하는 효과가 시작점이 아니라 시냅 전 세포 자체에서 아예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번 그림은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조금 전에 축상 말단으로 활동 전이가 전도가 되게 되면 이 활동 전이에 의해서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에 의해서 나트륨이 유입되게 되면 축상 말단에서 탈분극 활동 전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전압의존성 칼슘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면 칼슘이 유입되게 됩니다. 칼슘은 칼모둘린을 활성화시켜서 칼모둘린에 의한 신호 전달이 엑소사이토시스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이 촉진되게 된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세포의 막에 있는 막수용체 결합을 한다. 막수용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에 의한 것이 이온성 수용체이면 직접 이온에 대한 유입, 유출을 통해서 막전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대사성 수용체인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되게 되면 G단백질을 통한 신호 전달을 통해서 막전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1번에 신경 전달 물질은 가지돌기 말단에서 분비된다. 가지돌기 말단이 아니라 얘는 축상 말단인 것이지. 이번에 신경 전달 물질은 나의 탈분극에 관여한다. 얘는 1번이 답인 것이지. 탈분극에 관여한다. 이 문장은 탈분극만 일으킨다. 아니지. 그림은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니까 얘는 흥분성, 이 사람은 이 문장을 통해서 흥분성 시냅스 전달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분극에 관여한다는 옳은 문장이다.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탈분극이 생긴다라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탈분극이 생기는 것은 흥분성 시냅스가 되게 되고 과분극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억제성 시냅스가 되게 됩니다. 3번의 시냅스에서 흥분은 가에서 나의 방향으로 전달된다. 그것이 참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전세포라 하고 여기를 후세포라 합니다. 4번에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은 뉴런에서 흥분의 전도보다 속도가 느리다.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은 뉴런에서 흥분의 전도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말은 뉴런에서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활동 전이가 축삭을 따라서 전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이 된다는 말은 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된 다음에 시냅스 후세포의 막수용체 결합을 해서 시냅스 후세포의 막전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아까 시냅스 전달이라 한다, 시냅스 지연이라 한다 했지. 시냅스 지연이 일어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느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냅스에서의 흥분의 전달은 뉴런에서의 흥분의 전도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문장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얘는 빠르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니까 시냅스 지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310번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